자기만의 무언가. 싱어게인 등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심사위원들은 오디션 참가자에게 자기만의 무언가를 주문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별 다를 것 없는 노래, 다른 사람이 하는 연기와 별 다를 것 없는 연기는 사람을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기만의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서 버텨온 인생의 무게가 노래에 연기에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면해온 그 세월이 노래에 연기에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진정성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진정성은 삶에 대한 태도에서 연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며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노래의 연기에 반영됩니다.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꾸미려는 사람에게서는 타인들이 그 사람만의 무언가, 즉 고유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타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노래와 하나가 되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이렇게 노래 잘하지? 나 노래 잘하는 거 당신들 알아줘야 해로 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노래와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하는 것, 캐릭터와 하나가 되어 연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야 가능해지는 듯합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잘났나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태도로는 해낼 수 없는 미션입니다. 똑같이 가창력이 좋아도 어느 가수는 감동을 주고 어느 가수는 감동을 주지 않지요. 바로 이 요소가 그 차이를 가르는 듯합니다. 때로는 가창력이나 스킬이 조금 떨어져도 그 노래의 감정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청중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고민했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노래에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그 노래에 집중하고 그 캐릭터에 집중할 때 그 사람만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깊이가 있을 때 청중과 관객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깊이 있는 인생 경험을 토대로 노래가 표현하려는 감정과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깊이는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풍파를 겪어내며 인생과 세상에 대해 가지게 된 그 사람만의 생각과 태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억울해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정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주목하기 마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이 싫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할 경우 슬플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세상을 싫어하게까지 되는 것은 자기가 잘났는데 잘난 것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터입니다. 그런데 존중받아야 할 사람과 존중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나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가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간과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타인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고유한 가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처한 현존적 조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말은
마음이 현존적인 조건에 좌우된다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어가는 삶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타인의 눈이 중요해지고 현존적 조건이 중요해집니다. 죽어가는 삶임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 때문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임을 철저히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자신이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 정면 대결을 하지 않는 한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현실적 조건에 딸려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요. 물론 세상의 평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살아간다가 곧 죽어간다라는 인생의 진실에 직면할 때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흔들렸다가도 곧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으면 실패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실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경험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지요.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면 결국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실패를 해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의 아이디어도 얻게 됩니다. 결국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일들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요즘은 스피드의 시대라서 조금만 뒤처져도 낙오자가 되는 기분이 들곤 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도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조차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 우리는 다음에는 어떤 것에 주의하고 무슨 능력을 보충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놀라는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면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보내는 시간 자체를 아까워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이유는 늦었다는 인식을 하는 때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최초의 때이기 때문입니다.